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탄 남녀 승객이 차량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무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택시기사가 가방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승객은 50만 원의 사례비까지 주겠다면서 가방을 다급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에서 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제 그러니까 1월 31일입니다. 새벽 3시경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강남 지역에서 남녀 손님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 택시에 탔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남녀 손님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방을 놓고 내렸다. 네네.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마침 그 전화 받기 직전에 이 택시 기사가 굉장히 멀리 평택까지 가는 손님을 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중간에 이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평택으로 쭉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가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방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택까지 손님을 태우고 갔는데 계속 연락이 오니까 이 운전기사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택에 있는 한 지구대를 찾아서 유실물 신고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 가방 유실물이니까 뭔지 보자라고 열어봤더니 예. 그 안에서 필로폰 2g, 헤로인 1g 그리고 주사기들이 발견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택시 기사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용의자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이 지금 두 남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사람의 혐의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장이 예. 발부돼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신원도 파악됐고요. 뭐 당시에 평택까지 내려가는 2시간 동안에 50만 원을 줄 테니까 빨리 와달라라고 예, 계속 예. 독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경찰이 신고한 건데 예. 이 50만 원 제한이 굉장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평택 왕복 택시비의 대략 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또 특히 그중에 여자 승객은 조금 전에 있던 그 남자 승객한테 주면 안 되고 저한테 꼭 연락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 약간 좀 이상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지, 운반, 소유, 수수, 보관 등등 또 그 외에도 투약까지도 다 처벌을 하는데 예. 그 외에도 혹시라도 제조나 수입 수출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단순한 그런 그 매수와 투약을 한 마약 사범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유통업자이거나 아니면 그 제조업자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런 그 마약 관련된 조직을 범죄 단체나 또는 범죄 조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까지 열어뒀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택시 기사님의 어떤 판단력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을 그런 사건일 텐데 누리꾼들 반응도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가 대단한 감을 발휘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 마약 사범을 잡게 된 거 아니냐. 만약에 5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알았다라고 해서 그거 받고 가방 돌려줬으면 마약 사범 못 잡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택시 운전기사 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의 협조를 받아서 범인을 검거하고 또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간혹 아주 극소수긴 합니다만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 특히 예. 스마트폰들 이런 경우에 찾아주지 않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요. 예.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렇게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해당 택시 운전기사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다고 눈치를 챈 거죠. 여러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를 찾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약 사범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 남녀 2명의 체포와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마약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그냥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세상에 마약 사범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큰 마약 조직의 어떤 검거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택시 운전기사의 이 적극적인 조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약을 두고 내린 이 두 사람. 아무튼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일반론에 가깝게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택시에다가 물건을 뭔가를 내리고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저도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댓글에서 봤습니다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제가 대신 여쭙는 건데요. 만약에 택시에 뭔가를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연락이 안 되거나 그 물건을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소유물이지만 점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 두 범죄 중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실물이 있는 경우에 잘 또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는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온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유실물 관련된 범죄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겠고요. 또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간혹 그런 택시 기사들의 비행이나 범죄가 있습니다만 네네.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제가 여쭤본 질문이고요. 오늘의 사건 큐문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